네, 안녕하세요. 한투자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광교 신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광교 신도시 광역별로 나눠서 시세를 파악하고 기반시설 추가 및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제가 광교 신도시 현재 총연합회 카페 매니저로 있어요. 그리고 관련되는 내용들도 많이 했습니다. 광교는 처음에 제가 만들 때부터 분양을 받고 기여하고 노력했습니다. 교통, 공원, 공공시설, 산업시설, 교육, 편의시설이 존재하는 미래 명품 도시를 목적으로 광교 신도시가 경기도시공사가 1999년, 2000년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공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를 보면 이렇게 하천변이 많이 질비하게 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야경도 굉장히 멋있고 아침에 해가 뜰 때는 굉장하지 않습니까? 멋있게 빨갛게 달아오고 그 다음에 저녁에도 해가 질 때 멋있게 이렇게 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에 다 사철 굉장히 좋습니다. 호수공원에 가면 멋진 야경들을 볼 수 있고 다 알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여기 도시계획을 보면 여기 보면 도시계획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공융합타운 공공융합타운이라고 전부 다 계획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백화점 상권. 여기는 원래 처음부터 백화점 상권이 아니고, 국제, 유명한 도시를 위해서 만든 시스템식으로 해서, 컨벤션 센터, 그 다음에 백화점, 호수권역의, 기타, 업무시설, 이런 것들을 계획했던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게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실광이나 아니면 오피스텔 단지로 변질된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법원타운 여기도 굉장히 고등보험도 크게 지을 계획이었는데 약간 줄어든 것이고요. 테크노밸리도 약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 다시 추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병원이 같이 있죠. 경기대학교,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병원. 아주대학교 병원은 전국 5등, 6등인가 7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호수공원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호수공원으로 생각하면 60만 평 정도 됩니다. 60만 평. 호수공원 면적이 60만 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 월드컵 경기장, 경찰서, 삼성전자, 지근거려, 그 다음에 광교산,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관계 무기가 신분당선입니다. 신분당선 광교 중앙에서 출발하면 36분 정도, 그 다음에 광교 중앙역에서 출발하면 그 다음에 33분 정도, 아무튼 상지역이 있어갖고 권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광교 계획이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은 계획이 항공도를 한번 보실래요? 항공도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중심 권역은 굉장히 높게 권역이 설정되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 175m 레이큐뷰, 그 다음에 광교 중흥도 175m 정도 됩니다. 여기는 지금 지어졌는데 아직 옛날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호수권역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역도 또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어요. 저쪽에 높은 별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광교 융합타운이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은 고등법원 등등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다른 권역, 일빙타운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일빙타운 같은 데는 굉장히 용적률이 낮아요. 100% 정도. 원래부터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나눴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낮게 설정되어 있죠. 낮은 이쪽 테라스 하우스, 그 다음에 널찍널찍하게 한 아파트. 이쪽은 굉장히 쾌적한 도시 환경을 목적으로, 그래서 웰빙타운입니다. 이름이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딴 데 보면은 그쪽 경기도청 쪽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상현역 쪽은 또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용인시다 보니까 분리되어 있는 권역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권역인데 역시 뭐 좀 널찍하게 했는데 대신 이제 용인역 권역에 대해서는 따로 이쪽으로 지금 공원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호수권역도 다르게. 그래갖고 권역별로 다르다 보니까 시세가 각각이 다릅니다. 시세가. 그래서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 따져서 다르고요. 우선 웰빙타운은 널찍널찍하게 이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가 주택 숫자가 얼마 안 돼요. 4, 5천 세대뿐이 안 되다 보니까 상권 형성이 유지가 어렵고, 그다음에 추가로 그 위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장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로 가격이 좀 미흡한, 실제 예상했던 거와 달리 시세가 형성이 잘 안 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다음에 역시 하동 호수권도 그래요. 하동 쪽에 이제 호수권역도 교통, 그 호수로 따라서 이제 집을 많이 짓는데 교통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에 문제가 있고, 또 상권도 이용하기 어렵고, 학교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문제로 좀 어렵고요. 광교 중앙역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광교의 장점이 호수입니다. 호수. 공원. 44%의 전체 면적의 44%에 차지하는 공원인데, 중앙역은 좀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장점으로서는 미흡하지만 기타 다른 어떤 것들은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호수는 또 교통이 미흡해요. 이쪽은 호수권역 쪽은. 그 다음에 원천역 쪽은 광교에서 조금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갤러리아 백화점이나 광교 아울렛 매장, 이마트 등등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갖고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상현역 쪽은 수원하고 광교하고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12% 정도 되는 지역이 상현역인데, 권역이 적다 보니까 기반시설 이용이 서로 연결이 안 돼요. 버스 노선도 수원역에는 가능하면 상현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하철 노선도 뭐 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 이용에 있어서 서로 각각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 형성에서 약간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죠. 그래도 광교는 요 정도지, 위례 같은 경우는 완전 3등분이 돼 있어갖고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광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관계 가장 큰 문제는 전 그런 각각의 단지별로 가격 형성이 다르다. 광교 중앙역 쪽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그 다음에 호수권역은 대형 아파트 값이 굉장히 비싼데, 다른 권역들은 좀 미흡하다. 그런 게 좀 광교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광교 호수권역이 중대형 평형이 전체 광교 시세를 좌지하고 있어요. 광교 중원 같은 경우 52평이 뭐 30억대 넘어가는 아주 최고가에 형성돼 있죠. 그래갖고 국민의 시세 50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교 중흥이 따라 가격이 변화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교 중앙역의 자이네 힐스는 광교 중흥과 같이 어느 정도 그 시세가 비슷하게 유지되는데, 그래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중흥이 먼저 움직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광교 자이네 힐스, 뭐 호수권역은 뒤따라서 움직이는 게 좀 문제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지금 뭐 다른 신도시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광교는 이제 끝났다. 기반시설 확장 가능성이 없다. 99% 완공되어 있는데 가격이 오르겠냐. 그런데 이번에도 광교가 먼저 오르지 않습니까? 이유는 뭘까요? 광교 같은 경우는 광교 자체 기반시설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 광교
근처에 붙은 아주대학교, 그 다음에 경기대학교, 아주대학교 병원, 그 다음에 뭐 월드컵 경기장 쪽의 변화, 그 다음에 흥덕지구 쪽의 산업시설 변화, 그 다음에 상현역 쪽도 지금 산업시설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붙어서 용인 플랫폼이 또 생기고 있고, 광교도청이 안에 있다 보니까 광교를 중심으로 지하철 계획을 계속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로 해서 광교는 제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광교에 뭐 테크노밸리를 계속 경기도에서 추가한다 뉴스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테크노밸리 중에 옛날 황우석 부지를 지금 이번에 건축 용도 변경을 해갖고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직접 짓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황우석 부지 옆쪽으로도 또 계획을 잡고 있고, 수원시도 그에 따라 우만동이나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지금 바이오단지든 기타 산업시설이든 이런 것을 확장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현동 쪽에 뭐 아시겠죠? 상현동 그 지읒센터 맞은편에 그 다음에 옆쪽으로 해갖고 한 4만 평, 5만 평 정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도 이제 추가로 한 뭐 거의 5천 명 이상 그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무실. 이게 공실인 사무실이 차차 광교가 좋아지면서 사무실이 완공되고 있어요. 광교 네이프뷰 같은 경우는 뭐 그게 600개가 700개 정도 되는데 거의 처음에는 공실이었거든요. 이제 차차 거의 완공되고 있습니다. 융합타운도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교육청하고 도청만 들어와 있지. 경기은행, 그 다음에 뭐 신용보증기금, 그 다음에 경기도시공사, 그 다음에 옆에 다른 거 조그만 것들, 뭐 미디어 센터 이런 것들도 추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민간 그 사무실도 계획을 잡고 있고 그래서 추가로 그쪽도 계속 완공될 계획입니다. 거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아주대, 경기대를 통해서 협동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할 계획이에요. 아주대 쪽에도 일부 크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쪽에도 지금 정부하고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인가 그쪽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덕지구가 그 지산이 지금 현재 멈춰졌거든요. 굉장히 지산이 어려워요, 요즘. 분양도 안 되고, 뭐 저한테 지산 많이 문의하거든요. 지산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 많이 했는데, 거기다가 용적률 800% 해갖고 크게 진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지금 스톱된 상태입니다. 그것들도 뭐 10만 평 정도 되겠죠? 뭐 그 정도가 지어지면은 당연히 뭐 광교에 영향을 더 주겠죠. 용인 플랫도 이제 크게 지금 잡지 않습니까? 거의 아파트는 6,000세대뿐이 안 되고, 그것도 거의 임대 아파트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산업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역시 10만 평 정도 되는 건물을, 연구소를 지금 전기에 붙어서 짓고 있어요. 전기는 거의 광교에서 걸어가면 한 20-3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뭐 기반시설이 지금 멈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광교의 기반시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교가 이번에도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그리고 뭐 광교 중흥이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흥 거래하고 그 다음에 뭐 광주 자네 힐스테이트 거래할 때 이제 저점이다. 그래갖고 저희 저점이 14억까지 내려갔다가 요즘은 거의 웬만한 것도 15억까지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네 힐스테이트는 D형 같은 경우 14억 5천에도 거래됐어요. 차츰 광교가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수원시의 아파트 지표, 용인시 아파트 지표는 광교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화성도 당연하죠. 그 다음에 광교가 지금 교육이 이제 안정된 상태예요. 예전에 처음에 갈 때는 산이초등학교니 뭐 다산중학교니 연무중학교니 굉장히 뭐 좀 꺼려 했었죠. 호수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부족해하고 새로 신설도 있고 매원초도 있고 매원 뭐 이런 초등학교도 처음엔 좋지 않은데 지금 굉장히 고소득층이 입주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자녀 교육에 되게 열성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가가 점차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아침에 수학이니 이런 것들은 뭐 옛날에 들어왔고 다른 데도 굉장히 점차 들어오고 있고, 양교에는 지금 유치원이 전부 다 영어 유치원이랍니다. 영어
교육이 아주 대단한 겁니다. 영어 유치원 요즘 학원비가 월 200만 원이래요. 비싼 데는 400만 원짜리 있고 있는데 대부분이 광교 거주민들이 다 보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병선 유치원, 호소초등학교 병선 유치원 등등이 미달이래요. 저도 놀라웠습니다. 광교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저런 문제가 아니고 고등학교 학군이 지금 저 멀리까지 혹시나 배정될 수 있다는 거. 이게 그래서 어떤 분들이 광교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차츰 요즘 이슈하고 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동성권역 학군으로 변경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동성권역 학군이 이제 좀 천천히 되지 않을까. 이제 광교하고 동수원 쪽하고 해서 이 고등학교, 효원고등학교, 창녕고등학교, 이신고등학교 등등 그 다음에 광교에 있는 광교고등학교에서 이쪽 학군이라서 묶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교육청에서는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국회의원이나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되지 않을까 차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은 지금 서울로 가는 광역교통 괜찮아요. 지금 신분당선하고 엠버스하고 광역버스가 있는데 뭐 서울역까지도 50분이면 충분히 가고요. 엠버스 타고 그 다음에 광역버스 타고요. 그 다음에 신분당선은 강남까지 33분이면 갈 수 있죠. 물론 너무 요즘 탑승 인구가 많아갖고 꽉꽉 밀려서 갔지만 이제 뭐 전부 다 승차 차량 수를 늘린다고 합니다. 그럼 좀 더 나아질 거죠. 근데 문제는 시내 교통이 나빠요. 시내 교통이 나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뭐 승용차 아니면은 거의 시내와 왔다 갔다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계획이 있어요. 지금 광교 진안선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거는 광교를 위한 계획이지만은 그건 실상은 진안신도시를 위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진안신도시를 위해서 이게 광교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볼 겁니다. 그다음에 신분당선 연장선 이것도 아시잖아요. 호메시까지 연장하는 신분당선 연장선 맨날 등장하는 3호선 언젠가 될 것 같아요. 하도 등장을 많이 해서 저도 애웠어요. 아주 처음에는 이게 될 건가 생각을 했는데 하도 맨날 뭐 국회의원, 시장 뭐 등등이 생길 적마다 이 얘기를 해요. 인덕원선은 뭐 지금 광교에서 약간 원천역 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광교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인덕원선도 계획 잡고 있고 경전철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경기도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되겠죠, 좀. 그래서 이제 버스 노선이 그 시내와 연결되는 버스 노선이 부족한데 이게 융합타운이 완공되고 지산들이 지금 현재 계속 산업단지가 생기고 용인플랩도 완공되면 수원 시내에서 메탄동이나 음안동, 원천동 등등 뭐 수원역에서 연결되는 버스 노선이 우선 확보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음안동, 원천동, 메탄동은 전부 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에요. 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전부 노후돼 갖고 뭐 학교 학생들이 없어요. 전부 다 떠나갔어요. 원천중학교 120명도 안 되고 효성초등학교 몇십 명도 안 되고 등등 저기 연무동은 더 심하고요. 그래서 이게 재개발이 되면서 차츰 상호 협력 때는 학군이 생길 거다. 그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광교 아시다시피 시세는 광교 84가 여기 광교 중흥이 지금 15억 정도에 거래되고요. 그 다음에 14억에서 15억 사이 14억 5천 15억. 그 다음에 광교 자연엔 힐스테이트가 14억 5천 어제 며칠 전에 신고되겠잖아요. 그 D형이 가장 좋습니다. 광교 자연엔 힐스테이트 여기 14억 5천이고 그 다음에 뭐 호수권역도 있고 보면 여기 시세를 보면요. 네이버 시세가 가장 정확해요. 네이버 시세를 보면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뭐 뜨잖아요. 보면은 뭐 평당 뭐 3,708만원, 4,237만원. 자연의 힐스테이트하고 자연현자의 가격 차이가 지금 얼마 안 나요. 그럼 왜 그러냐면 자연의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 여기 도서관도 생기고, 그 다음에 저 융합타운 쪽에
학원들도 많이 이쪽으로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권이 다시 생기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기반 시설이 매우 좋다고 그래서 그 가격이 자연엔자의 39평이랑 여기 자연엔 힐스테이트 33평이랑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냥 그리고 여기 오두카운티도 실제로 뭐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엊그저께 내면 광교도 46평짜리도 14억 9천이 낙찰이 안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여기는 14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14억 9천이 안 되는 정도로 46평 차인데도 엄청나게 지금 가격이 중흥은 요거보다 좀 더 비싸고요. 이게 14억에서 14억 5천까지 그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점점 기반시설이 생기면서 이게 사람들은 떨어질 거라 예상을 했어요. 광교 자연의 힐스테이트가 이런 대형보다도 너무 비싸다. 근데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강력한 신분당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당선 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광교 중흥 같은 경우도 거래가 여기 52평이 30억이 넘어가는데 이유는 뭐냐면 희소성 때문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말씀드리기에 52평이 30억이 어쩌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여기서 보면요 찬란한 햇빛이 쫙 비쳐요. 가서 보면 다 사요. 웬만하면 정말 사고 싶은 마음이 그냥 머릿속에 그냥 드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확 와닿아요. 그래서 계약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미쳤다고 52평을 왜 30억 넘게 주고 사냐. 그러지만 실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눈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들도 있잖아요. 이쪽 라인들도 완전히 시내가 완전 다 보여요. 이 공원 밑으로 해갖고 완전 공원이 다 보입니다. 가서 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 hir광도 이 호수가 있잖아요. 이 남서쪽에서 바라보는 것이 반짝반짝 보입니다. 이쪽에서도 그렇고 이게 정말 홀딱 반합니다. 홀딱 반해.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봤을 때도 그렇게 뭐 사람들은 뭐 금방 조정될 거다 뭐 잘못됐다 그러지만은 중대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희소성이 있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오를 거라 보고 있어요. 이런 쪽도 덩달아서 조금씩 완만하게 오를 거고요. 신분당선의 영향이 가장 큰 이 상현역, 광교 상록자이, 뭐 경남 아너스비 등등도 꾸준하게 오르고 있고요. 윌빙타운 쪽은 이 상권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현재 추세로 뒤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상권이 미흡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츰 단지가 이쪽으로 조성되거나 뒤쪽으로 좀 조성되거나 아니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이 연결돼서 좀 더 이 뒤쪽에 개발이 된다면은 그러면 그때 가서는 좀 더 변할 거라 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좀 획타가 너무 적어서 가격이 잘 안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원천역 주변은요, 원천역 주변은 여기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래도 아이파크는 좋은데, 이쪽이 좀 문제가 뭐냐면, 이쪽이 지저분해요. 이쪽이. 그래서 이쪽 해결돼야지 좀 가격이 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해결돼야지. 차츰, 여기도 지난번에 제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될 거라 보고 있어요, 바로.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이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동은, 이게 이제 학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흥덕이니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굉장히 많고 해서 저도 좀 도시계획을 할 때 좀 이거는 조금 그 당시에 이렇게 했으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쪽 하동은 좋습니다. 이쪽 하동은 그래도 이쪽 법조타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호수공원이 괜찮고 산책가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그런 변화 속에 차츰 지금 일병타운이 상권이 나쁘더라도 거주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한번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에요. 자연환경은
지금 수원시에서 가장 좋고, 뭐 이쪽 중에서 굉장히 좋죠. 용적률 100% 이하짜리들 있지 않습니까? 신부당선역도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막 떨어지진 않고요. 뒤따라서 천천히 가격에 따라서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광교중앙역은 자이나 히스트가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중심으로부터 시작해 호수권역까지 지하 그 공원을 만들 계획이에요. 그것까지 만들고 융합타운도 생기고 그다음에 도서관도 생기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라 보고 있어요. 그쪽도 굉장히 많이 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이나 힐스가 계속 가격을 주도할 거고 호수권역은 당연히 대형 평수 지금 시세보다 더 완만하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오를 거라 보고 있어요. 가서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뭐 너무 좋게 평가를 하고 그래서 가격을 올렸다. 옛날에는 어떤 조그만 부동산이 가격을 막 폭등시켜 가서 애곡된 가격의 현상이다 등등 말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하지만 지금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차츰 남부권 중심이 된다고 그랬고, 지금은 남부권 중심인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 뒤처져서 광교는 이제 끝났다. 그런 분들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구도심이 확장되고 있어요, 지금. 저쪽에 우만동 구도심, 그 다음에 메탄동, 원천동 구도심이 있거든요. 용인 플랫폼도 지금 연결이 계속되고 있어요. 산업단지 조성이 되고 있고, 신분당선이 더욱 강조되면서 연결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른 호수 시소성이 존재할 거다. 근데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도 제가 그런 어떤 반짝거리는 거 못 봤거든요. 완전 반짝반짝거립니다. 반짝반짝반짝. 중앙역 교통 좋은 거, 거기 다 들어있죠. 바로 내려오자마자 붙어 있고, 등등. 그 다음에 미래에도 이런 시세가 지속될 거라 보고, 다른 지역도 완만하게 따라서 오를 거라 봅니다. 좀 둥덩둥덩 얘기를 했는데 광교에 대한 얘기는 추가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